그렇죠. 그러니까 1번 문제 보면은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한 10년 전에는 다음 중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은 다음 중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사례형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 용도 변경은 이 표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뭐 봤죠?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용도 변경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단 자 보면은 여기 지금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지금 승인을 받았죠.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금 현재는 요게 숙박시설입니다. 자 1번에 의료시설로 바꿉니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신고. 그 다음에 2번에 종교시설로 바꿉니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니까 허가. 지금은 숙박시설인데 의료시설로 바꾸면 신고, 종교시설로 바꾸면 허가. 이렇게 해서 신고, 허가. 맞죠? 그 다음에 지금은 3,000제곱미터인 부분을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바꿉니다. 업무시설로. 자, 업무시설로 바꾸면 지금은 숙박시설이니까 내려가죠? 신고 대상입니다. 이럴 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보면은 여기 준용 규정이라는 게 있었죠.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즉 지금 어느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업무시설로 바꾸고 있죠. 이게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상관없었으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겠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지금 여기 1000제곱미터라고 했죠. 이걸 더 어렵게 낸다면 여기는 예외가 단서가 있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사용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1000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 1000제곱미터라고 한 겁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건 건축 허가 제한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 그래서 아까 건축 허가에서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여기 있는 도지사는 지역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 허가 제한. 그 다음에 비군수는 판매 시설과 위락 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방금 그 건축물 대장을 떼보게 되면은 건축물의 용도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같은 줄에서 용도를 바꾸면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이 용도란에 복수 용도라는 건 두 개를 쓸 수, 두 개. 용도를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문제에 보니까 판매 시설이랑 위락 시설이라고 돼 있죠. 자, 원래 복수 용도를 인정할 때는 같은 시설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복수 용도를 허용합니다. 용도 두 개 쓰는 걸 허용하는데 판매 시설이랑 뭐였지?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랑 위락시설. 이건 시설군이 지금 다릅니까? 시설군이 다를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게 처음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원래는 같은 시설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복수 용도를 허용합니다. 근데 시설군이 다르면 복수 용도가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긴 되는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그거까지도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 자.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결정을 신청하고 통지를 받으면 같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게 네 가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 이렇게 네 가지죠. 근데 산지 전용 허가는 보전 산지일 때는 어디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인데 보전 산지는 도시 지역에서만,
도시 지역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3번 정답. 그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자, 국방, 문화재 보존 또는 국민 경제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를 제한하는 건 국장이나 도지사. 첫 번째, 국장이 제한하는 경우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장이 제한하는 거지 주무부 장관이 제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지금은 주무부 장관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지역 계획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는 거지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다.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한다. 특별자치시장이랑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랑 동급입니다. 허가를 제한할 수 없죠. 그다음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연장은 3번 정답.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도 나오지만 항상 정답은 쉬운 지문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넘어가면 되고 내가 자주 보던 것, 제가 많이 보던 것들 그 안에서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됩니다. 4번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아니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둘 다 하는 겁니다. 하거나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 보면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둘 다 하는 거지 하거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다음 보면은 국장은 건축 허가를 제한한 경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을 하고 나면 여기 국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을 하고 나면 그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제한한 사람은. 그리고 이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간에 아무튼 다 몰라도 3번 이건 알아야 됩니다. 3번이 확실하게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3번을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 뭐 말장난 쳐놓은 거니까 모를 수 있겠죠. 근데 3번 이런 것들 확실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3번을 고를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문제. 건축법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아까 1번 문제 아니면은 지금 4번 문제처럼 사례형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건축법 전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은 자, 갑은 A도 BC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물을 대선하고자 건축법 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하려고 한다. 아예 문제 아주 친절하게 이게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물을 대수선. 아까 대수선 할 때 신고하는 게 2미, 3미.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이건 신고하고 지을 수 있다. 저라면 이건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문제를 낼 것 같은데 문제에 아주 친절하게 신고 대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요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네, 옳은 지문이죠. 1번 정답.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건축 허가라는 건 대물적 허가라고 했습니까? 대물적 허가라는 건 자, 이런 말인데 건축주가 갑이었습니다. 갑이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주의 지위가 을에게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는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 건축주의 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을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건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축 신고를 한 갑이 시공자를 변경하죠. 시공자를 변경하는 건 경미한 사항이라서 이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합니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이렇게 사람 바꾸는 거. 사람 바꾸는 건 신고합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 요약서는 없었는데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사람 바꾸는 건 대물적 허가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 해서 사람 바꾸는 건 신고한다. 그 다음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아까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아니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인 건축물 둘 다 아니니까
안전능력평가를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능력평가 대상은 요 두 가지만.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얼마 안에 착공한다고 했죠? 1년. 허가받고 나서는 2년, 신고하고 나서는 1년. 안에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를 한 갑은 건축물의 공사를 끝난 경우 사용 승인 신청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신고 대상 건축물도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 산정 방법인데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죠.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경사로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2번 정답.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 확실한 정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은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역시. 그래서 모르는 거 넘어가고 쉬운 것들 정답이다라는 거.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나온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